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5강 문제들을 풀 때는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왜 얘네들이 이렇게 풀리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접근 방법을 좀 떠올리는 과정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 물론 최대한 되게 똑같은 애들을 가져오긴 했어요. 최대한 똑같은 애들을 가져오긴 했는데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됐죠? 그래서 5강을 내가 좀 천천히 나가려고 해요. 일부러. 그래서 5강을 조금 천천히 나가고 그래봤자 우리가 토요일 날까지 조금 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5강에 있는 내용들을 잡았을 때 처음에 5강을 하는데 어렵다,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5강은 지금 일단 넘기셔도 됩니다. 어차피 5강에서 하는 내용들은 다 언제 다시 해야 되냐면 시험 때 들어가면 다시 해야 돼. 지금 난이도가 싹 다 높은 애들이란 얘기야. 5강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강은 어차피 시험 때 들어가면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5강을 했다. 그럼 5강은 어떻게 그냥 좀 받아들이면 되냐면 나 이거 했어. 이렇게만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 어렵고 정 너무 이게 손이 안 되겠다. 내가 해설지를 올려줬는데 그 해설지에서 얘기하는 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정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건너뛰셔도 돼요. 5강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강은 일단 그러면은 건너뛰셔도 되는데 적어도 4강까지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적어도 4강까지는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하면서 여기 4번 보겠습니다. 대표형 4번인데 얘네들은 그래도 좀 쉬운 게 우린 여기 지난 시간에 내가 짱으로 가볍게 복습해드렸던 이게 바로 수직이등분선에 대한 내용들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직이등분선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좀 복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 점 A랑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잘 봐봐. 얘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드렸던 거. 그래서 여기 있는 A점이 대충 여기 이렇게 있었대요. 0,4가. 그리고 B점이 여기 있었대요. 얘 제목 이름이 3,1이래요. 그럼 나는 얘네들이 이렇게 잡혔을 때 오늘 저기 늦게 끝나? 자,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자,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잡아주게 되면 얘네 두 직선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요 선분 AB가 있는데 이 선분 AB에 우리는 무슨 이등분선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그치, 수직이등분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직으로 만나는 요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을 원하는데 이 주황색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를 몇 등분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치, 얘네들을 2등분 해주는 것까지는 가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영어를 보는 순간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바로 그 점이야. 그럼 내가 원했던 우리 여기 주황색이 지나고 있는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면 이 점을 내가 지금부터 M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는 M은 선분 누구의 중점이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선분 누구의 중점이 되었다? 그치, 얘가 그 선분 AB의 중점이 되니까 그럼 나는 얘네들의 중점을 그대로 찾겠다는 생각으로 가. 그래서 얘네들의 중점이 진짜 더하고 반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 중점을 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우리는 2분의 3, 2분의 5가 되었네 라는 것까지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다 이거네요. 끄덕끄덕끄덕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우리가 잡아주었을 때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에 대해서 그럼 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니까 그럼 내 직선을 L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L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 원했던 건 직선 L의 방정식이야. 그럼 L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다 필요 없고 뭐부터 찾아주는 게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반드시 기울기를 찾아줘야 되니까 기울기를 찾을 때인데 그 기울기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무슨 관계? 그치? 얘는 수직 관계를 써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직선과 여기 있는 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걸 써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이 서로 수직 관계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내가 찾고자 했던 직선의 기울기 M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분 AB가 있을 건데 그 선분 AB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요 AB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얘네들을 곱한 게 지금 이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기울기 M을 찾아버리면 돼요. 여기 기울기 찾는 건 쉽죠. 얘네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 찾는 건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거를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 여기 있는 M을 찾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Y는 여기 있는 MX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K만 찾으면 되겠지. M은 어차피 얘를 통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K 찾을 거야. 그럼 K는 여기 있는 요 점, 그러니까 2분의 3, 2분의 5가 요 직선 L이 유일하게 지나고 있는 점이니까 이 친구만 딱 여기다가 뭐 해주기만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K 값도 나올 테니까 정답은 완성이 돼.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얘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뒤에 있는 것도 풀어봅니다. 4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 한번 해보세요. 성을 좀 해드리게 되면은 이거죠.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4번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줘야 되는 거는 4번 잠깐 여기 다 완성만 해드리면 됐습니까? 자,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 길기 M을 찾아주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빨리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 기울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3분의 AB의 기울기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3분의 AB의 기울기를 찾으러 가보자 해서 나는 진짜 뭐 할 거냐면 여기 B에서부터 A까지의 변화량을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X 변화량 3 빼기 0분의 Y 변화량 1 빼기 4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과 기울기 M을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아주는 거래 라고 생각해주면은 맞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기울기 M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M은 얼마? 그래서 얘가 1이라는 게 완성이 되니까 여기에 1 집어넣고 K 찾아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이해됐지 다? 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를 이제 곱게 주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평행이라고 하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수직으로 주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두 직선이 수직 관계임을 이용해서 푸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습은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 42쪽 마지막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마지막 개념 얘도 같이 한번 좀 보고 가자면 증명은 하라면 하겠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증명을 기억하시는 것보단 확실하게 요 공식은 무조건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무조건 집어넣고 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공식에서부터 우리가 좀 버벅대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공식에서부터 우리가 좀 빨리 친해져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좀 공식이랑 친해지는 게 목표예요. 내 지금 현재 목표는 공식이랑 친해지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볼 거는 뭐냐면 그래 그럼 공식이 뭐였니? 라는 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냥 저렇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점은요 분명히 여기 직선 밖에 있는 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위에다가 좀 같이 적어드릴 거는 여기 있는 요 점이 직선 밖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그 하나의 직선을 잡았을 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건 무조건 0이니까 걔를 구하진 않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를 시켜드리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 사이의 길이를 재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여기 수직거리를 한번 재봐. 이렇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구하는 공식이 뭔데?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공식은 이거 하나 이거 밑줄 그으시고 여기다가 별표를 딱 여러 개를 무한대로 박아 놓으시면 돼요. 왜? 얘는 단독 문제가 나와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성취 기준이라 이거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시고 진짜 나와요. 쉬운 문제거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7. 공식 알아 몰라를 평가하는 문제는 하나 꼭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식을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를 꼭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나의 목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나의 역할이니까 쉽게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잡아드리면 자 분모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는 루트 씌워. 근데 누구한테 루트를 씌우면 되냐면 각 문자의 개수 제곱의 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를 문자로 주진 않아. 점은 그냥 하나의 숫자로 간주를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실제 직선은 x랑 y라는 문자가 있잖아. 그러면은 뭐야? 그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의 제곱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때 이 문자의 개수의 뭐냐면은요. 제곱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그래서 분모로 깔리는 거야. 됐니? 그런 다음에 분자가 제일 쉬워. 그럼 분자는 뭐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점이 있죠. 이 점 있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점을 여기 있는 요 직선에다가 그냥 진짜 뭐 하냐면 대입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시계값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분자가 점을 어디에 대입하는 거냐면 직선에 대입하는 거야. 그때 여기 있는 직선에 대입할 때의 결국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시계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얘가 이제 하나의 숫자인데 시계 값으로 가버리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같은 거를 포함하겠니? 아니면 포함하지 않겠니? 시계 값이잖아. 그럼 시계 값은 그냥 진짜 그 식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숫자예요.
마이너스 당연히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길 수 있어요. 함수값도 마이너스가 있듯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시계값은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는데 얘는 거리잖아. 그럼 거리는 마이너스를 인정해줘야 돼? 아니면 인정해주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절대값 붙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외우는 건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빠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외우는 건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게 빨라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은 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면 솔직히 이거 증명 시작하면 40분 걸려요. 해봤어요. 왜 다 솔깃해야지? 시간을 끌 수 있다라는 아주 그냥 행복함에 지금 현재 하는데 그 40분이 지옥일걸? 그 40분이 지옥일 텐데 해? 하지 마.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난 그 지옥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알겠죠? 내가 그 지옥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 지옥 값을 안 갈 거니까 방법만 설명해드리면 이거야. 뭘 이용하냐면 얘네들이 수직관계 힘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새로 만들거든? 그랬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새로 만들었을 때 여기 교점 있지? 그때 여기는 요 교점과 여기는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한 공식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그럼 공식을 써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 공식을 그대로 써보면 그래서 이거야. 잘 봐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4,-5라는 잘 봐. 여기는 요 직선에다 집어넣으면 절대 등호가 나오지 않는 그 식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절대 0이 안 되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곡선 밖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 D는 실제로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얘네 루트 씌우고 나서 그 X랑 Y 앞에 있는 개수들 그러니까 3과 마이너스 2가 있을 건데 얘네들을 다 제곱해서 뭐 해주면 되냐면 더해주면 돼. 이게 분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분자는 절대값 씌우시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X, Y를 여기 있는 4랑 마이너스 5로 채워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3, 4,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주니까 더하기 10 거기에 우리는 4까지 더해준 걸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니? 그럼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되니까 얘가 10, 여기 있는 9 더하기 4니까 여기가 분모가 루트 13, 그 다음에 얘네 계산하니까 분자가 26이죠? 그래서 얘네 유리어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 루트 13. 이렇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공식은 그냥 써먹으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줬잖아. 그럼 써먹어 이제부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쓰시면서 오시면 돼요. 여기는 적으면서 같이 오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공식 쓰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공식 쓰는 방법부터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래서 나는 뭐 한 직선들을 찾을 거냐면 동그라미. 그냥 어떤 조건들을 주어질 거냐면 동그라미 좀 쳐봐. 얘네한테 지금부터 줄 조건이 평행이에요. 평행.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직선이 무조건 평행이야. 그럼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빠르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오는 성질이 하나 있거든? 그럼 그거 하나만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연결을 좀 해보면 중1 때 배우는 것 같은데 그럼 중1 때 배웠던 성질이랑 여기 2번이랑 연결 지어봐. 그러면 좀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1 때 배웠던 성질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거 있는 거야.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이거죠. 자, 얘네들의 제목이 요겁니다. 평행선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두 개의 평행선이 있을 건데 그럼 내가 얘기하는 여기 두 개의 평행선 얘네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그럼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두 평행선 관계라는 건 실제로 이쪽에서 길이를 재든 이쪽에서 길이를 재든 여기에서 길이를 재든 간에 어디서 재든 간에 그 떨어져 있는 간격은 무조건 다 똑같은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합니까? 두 평행선 관계라는 건? 다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서 재든 간에 그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죽을 때까지 안 만나는 게 평행인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디서 재든 간에 길이가 똑같고 간격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만나는 거야. 그럼 그걸 활용해서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그럼 나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밖에 없어. 맞아? 근데 이 점이 만약에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치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라고 잡았을 때 여기는 A에서부터 L까지의 길이를 잰 거랑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여기를 잡아서 나를 여기 B라고 하면 B에서부터 L까지의 길이를 잰 거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잡아서 내가 C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C에서부터 L까지의 길이를 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 셋을 나란히 싹 다 재봤더니 그 길이가 다 똑같다는 거야?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야? 다 같다라는 거야. 어디서 재든 간에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거를 입증한 거지. 그래서 뭐 하면 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밑줄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밑줄 한 점 임의로 잡고 또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랑 그래서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 EX를 통해서 그럼 가볍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 봐야 되냐면 그럼 여기 문제 봅시다. 그럼 얘네 두 직선인데 그럼 얘네가 지금 현재 딱 보니까 평행관계 맞아 아니야? 지금 보니까 평행관계 맞아 아니야? 맞아. 왜? X계수비, Y계수비 똑같지? 둘 다 1이니까. 맞아? 근데 상수계수비가 1이 아니잖아. 그럼 둘이 평행이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이 딱 보는 순간 오케이. 나는 지금부터 내 이름은 평행. 그럼 평행 관계인 게 입증이 되면은 그때부터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야? 라고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평행 관계가 입증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둘 중에 하나의 점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됐어? 그럼 점잡이 직선을 앞에 걸로 잡냐 뒤에 걸로 잡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만 잘해주시면 돼요. 됐어? 그럼 니네가 골라. 앞에 걸로 점 잡을래? 뒤에 걸로 점 잡을래? 앞에 걸로 잡는 게 낫겠지. 그럼 앞에 걸로 잡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관계인 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 2x 빼기 3y 더하기 8은 0. 여기서 우리가 임의의 한 점을 잡습니다. 그럼 내 한 점은 아무거나 잡으면 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럼 x에다가 아무 숫자 다 때려 넣으면 돼. 그럼 뭐 0을 넣든가 1을 넣든가 2를 넣든가 3을 넣든가 뭐 100을 넣든가 1000을 넣든가 만을 넣든가 다 상관없는 거야. 됐어? 그럼 니네가 생각할 때 제일 만만한 숫자 얘기해봐. 얘 0 넣으면 여기가 분수 나오니까 좀 기분 더러울걸요? 그러면 여기 1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y가 0이어도 되는데요? 상관없어. 아무 점이면 잘 잡아주면 돼요. 얘가 지난 점이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내가 x한테 1을 넣어볼게. 그럼 얘가 1. 그러면 2 더하기 8이니까 10. 별론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분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쉽게 그냥 뭐 할 거냐면 여기 y한테 0 넣을게요. 그럼 y한테 0 넣으면은 그러면 2x 더하기 8은 0이다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이렇게 정수점이 되는 거 하나만 잡아주면 돼요. 됐어요? 뭐 1을 넣어서 찾든 0을 넣어서 찾든 2를 넣어서 찾든 어쨌든 정수점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정수점 찾았다. 그럼 이 점과 어차피 이 점은 두 번째 직선이 있는 점은 무조건 아닐 거 아니야? 평행이라 그랬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m, 그 다음에 여기를 n. 이렇게 잡았을 때 나는 m과 n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있었던 얘 점 마이너스 4,0에서부터 나는 저기 있는 직선 2x 빼기 3y 마이너스 5는 0. 얘네들 사이의 거리 구해주는 거랑 똑같대.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나는 루트부터 출발하시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루트 딱 씌워. 그럼 루트 딱 씌우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때려 넣으면 돼. 누구를? 얘네들을.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2랑 그 다음에 y 앞에 붙어있는 숫자 마이너스 3 얘네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준 거를 분모로 잡고 분차는 절대값 씌운 후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2랑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나는 y 대신에 0 집어넣으니까 어차피 날라갔고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계산해주게 되면 끝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 계산해주게 되면 얘가 분모가 루트 13 분자도 13이 되니까 그래서 유리화해준 게 정답은 그래서 루트 13이 되었대. 이렇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개념은 이게 다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옆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푸는지를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형 5번 가겠습니다. 잘 보시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실 건 뭐냐면 초점을 맞출 건데 그럼 초점을 어디다가 두면서 볼 것인지만 계속 집중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다 맞출 것인지만 보면 돼. 대표용 5번 가겠습니다. 집중.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딱 느낌 와야 되는 거야. 1번. 적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잘 보시고. 자, 그럼 나는 진짜 말 그대로 1번에서는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나는 저기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주어졌답니까? 대놓고 2.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저기 있는 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저기 있는 점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될 테니까 아니면 절대 안 될 테니까? 절대 안 되는 거야.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거리를 구하는 건 0이라니까. 애초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그 순간 바로 뭐 하면 돼? 우리가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갖다 써. 그래서 내가 루트 씌운 거분의 분자 x 앞에 붙어 있는 거 4, y 앞에 붙어 있는 거 마이너스 3. 얘네들을 제곱해서 다 더해준 걸 분모로 잡고 분차 절대값 씌우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 절대값 씌워서 우리는 x 대신에 a를 그래서 여기는 4a, y 대신에 3을 마이너스 9를 그래서 나는 더하기 3까지 잡아서 만들어낸 나는 분모 16 더하기 9 하니까 25의 루트니까 5 분자 절대값 씌운 거에 나는 4a 마이너스 6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 절대값 씌운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나는 절대값 씌운 4a-6이 그래서 10이다. 그럼 절대값을 벗겨서 만들어낸 4a-6이 될 수 있는 건 10과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럼 둘 중에 양수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값 구하면 돼요. 됐습니까? 1번은 안 어려웠으니까 1번은 이렇게 가볍게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별표 좀 쳐놓고 가실 건 여러분들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유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기분이 더 어렵습니다. 왜? 직선이나 곱게 줄 것이지. 저 직선에 뭐 하다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별로야. 그럼 이거 수직 주는 순간 우리는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직선을 새로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저걸 보는 순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럼 시험에 봐봐. 1번이 제일 많이 나오게, 2번이 제일 많이 나오게? 그러니까 2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왜? 1번은 기본 문제니까. 됐습니까? 근데 간혹 나와요, 1번도. 가정군 나오더라. 가정군 1번 나오더라. 잘 봐도. 알았지? 재원 알았지? 응. 너네도, 신영고도. 응. 저기 해원고는 이런 거 안 내고요. 너네도 나와요, 너네도. 됐어요? 이거 문제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쉽게 내주는 거에 감사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해원고는 그런 기대는 바사삭 버리시는 게 좋고요, 빨리. 어렵다는 말이야. 니는 어려워요. 니네는 진짜 해원고는 내가 시험 문제를 봤는데 어려워. 해원고는 진짜 어려워. 그리고 청라고는 너무 예측이 안 돼. 얘네 학교는. 선생님들이 뭔 마음을 먹었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 난이도가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에 이번 중간고사는 쉬울 거야. 기말고사 때 한번 선생님이 제대로 충격 먹어가지고 아마 이번 중간고사는 쉬울 거예요. 니네는.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이 지금 현재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첫 번째 그러면 제 3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빵 이라는 요 직선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y는 mx 더하기 n이 수직이다. 이렇게 쓸게요. 왜? 내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수직 관계랑 평행 관계를 얘기할 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수직과 평행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일반형으로 줬을 때는 뒤에 것도 대놓고 일반형으로 줘서 개수를 그래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주지 않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개수를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주면은 그때는 일반형이 괜찮은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그냥 단순하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쓰는 게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일반형을 쓰는 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잡아서 얘가 수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아하 얘는 다 필요 없고 기울기만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롱 이거를 써먹을 거야. 그래서 이 친구도 기울기를 그러니까 구할 거야 아니면 안 구할 거야? 구할 거야.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서 y는으로 정리할 거야. 다 넘어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니까 4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길기가 이거야. 그럼 얘랑 얘를 곱한 게 마이너스 얼마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4분의 3과 여기 있는 길기 m을 곱해준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m은 역수만 곱해주면 되네. 그래서 뭐야? 3분의 4네. 이렇게 되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우리가 그나마 그래서 우리는 직선을 y는으로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가 3분의 4 x 그 다음에 나는 저기에 더하기 n 이렇게 잡으면 이제 n만 찾아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3을 싹 다 곱해주게 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4x 더하기 3n이 결국 내가 여기 있었던 3y가 되면서 y 넘어가면 돼. 그래서 4x 빼기 3y 더하기 3n은 0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고 나서 얘랑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이제 여기서 이상해야 돼. 잠깐만 스톱. 굳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y는으로 굳이 정리한 친구가 있었는데 왜 얘를 귀찮게 일반형으로 다시 바꾸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현재 던져야 되는 거야. 니네 지금 현재 이상함 안 느껴요? 이상함을 느껴야 돼. 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굳이 이 친구를 바꿔놨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느낌인 거잖아. 그럼 이 수고로움을 왜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는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몰라요. 이렇게 써주기가 애매한 게 왜 처음부터 써주기가 애매하냐면 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진짜 일반형으로 쓰면 얘가 이거거든? 얘 문자가 2개인데 얘 문자가 3개야. 더 찾기 힘들어져요. 얘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서 길게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진짜 개수들의 곱의 합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 줄인다 하더라도 얘는 2개야. 얘는 하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문자가 최대한 없는 게 좋잖아. 그래서 귀찮더라도 얘로 하는 거고. 그럼 잠깐만.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건 납득했어. 근데 왜 다시 이렇게 돌려요? 라고 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로 돼 있는 식에 대해서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어? 그걸 안 알려줬지. 참고로 그건 증명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건 증명이 안 돼가지고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찮더라도 이렇게 돌려주는 것까지는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공식이 이거밖에 없어. 이 형태로 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할 수 있어. 그 외의 것은 다 구할 수 없어. 이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2번 돌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납득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 풀이 과정의 프로세스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러면 이 친구를 기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이 친구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원점이 0,0입니다. 그래서 얘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게 되면 n이 2개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만 답을 내드릴게요. 됐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3번.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게 3번이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3번 문제를 푸니까 3번 프로세스로 가버리니까 그럼 얘네들 제곱의 합. 그러니까 4의 제곱이었던 16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었던 9. 얘네 루트 씌운 거분에 00 집어넣으면 3n의 절대값만 남습니다. 끝. 그러면 얘가 5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5분의 절대값 3n이 되었고 얘가 지금 이제 거리가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게 2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게 이거 풀어주게 되니까 얘가 지금 이제 풀마 5라서 그럼 얘가 3분의 5랑 마이너스 3분의 5가 둘 다 나오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든 아니면 여기다가 넣든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해서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 조건을 줄 테니까 아니면 안 줄 테니까 분명히 서술형에 나왔어. 조건 줘 안 줘? 줄 거야. 둘 중에 하나로 줄일 수 있도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답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5분 드릴 테니까 이거 2개 먼저 다 풀어보시고 얘네 먼저 다 푼 후에 시간이 나오면 밑에 거를 푸세요. 알겠지? 5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풀어볼게요. 하나씩 공식이랑 친해져 봅시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래도 6번은 쉬워요. 그래도 6번은 좀 많이 쉬우니까 6번 좀 빨리 보고 넘어가자면은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줘요. 무한가는 되게 완벽하게 주고 무한가는 되게 완벽하게 주지 않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즉 우리는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유도할 것이다.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유도한다.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유도할 거야 우리. 오케이.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할 거야. 딴 걸 구하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지금부터의 나의 목표다. 그럼 이렇게 포커스가 딱 잡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뭐 하면 돼? 그럼 점으로 잡을 애가 누군지만 찾아주면 돼. 그럼 니네 점을 앞에 식으로 잡을래? 뒤에 식으로 잡을래? 그나마 완벽한 게 나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좌표를 만들겠다. 그럼 이 친구를 지나는 점 하나를 아무거나 찾겠다는 건데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눈에 보이지. 누가 0이기만 하면 개꿀이야. x가 0이면 개꿀이죠. y가 0이면 얘가 0이 되는데 2분의 1 나오겠죠. 난 분수 싫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난 분수 싫어요. 난 정수로 만들 수 있으면 정수 만들 거예요. 이거야. 알겠어? 좌표는 좀 편식해도 돼. 니네 먹는 거에 대해서는 편식하면 안 되는데 물론 나는 편식을 심합니다. 뭐 TMI이긴 한데요. 난 어제 편식 심해요. 난 당당합니다. 난 생선 못 먹고요. 난 생선 먹으면 다 토하거든. 생선 못 먹고 회는 작년에 잘못 먹었다가 탈 심하게 나가지고 그 뒤로 회는 죽을 때까지 입도 안 될 겁니다. 이제. 해산물이 안 되시는 거예요? 또 웃긴 거는 새우튀김은 먹어요. 근데 새우튀김도 그거 알지? 머리 따고 그 새우 비린내 다 빼가지고 그 약간 칵테일 새우 마냥 애가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튀긴 거. 그거 아니면 안 먹어. 그러니까 비린 거 다 안 먹어요. 머리를 안 뜨는 새우튀김이 있어요. 많아. 그래요? 그냥 진짜 분식집에서 파는 진짜 값싼 거. 머리, 그러니까 왕새우튀김만 아니면 돼. 저기 수철인의 왕새우튀김 거기서 파는 것만 아니면 돼요. 의외로 편식이 심해요.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좌표는 좀 그래도 돼요. 점은 좀 편식 심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자연수로 만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꼴배기 싫으니까 쟤 넘어가고 쟤 넘어가면 그래도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만들 수는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 했냐? 그럼 0,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는 직선, 즉 2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잴 거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거리 공식 써가지고 루트 그럼 나는 얘네들 계산하게 되니까 4 더하기 1분의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절대값 k 더하기 1 이거 나오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준 게 지금 이제 2루트 5라는 걸 이용하시면 어쨌든 k 값이 두 개 나올 거니까 그 두 개 다 정답으로 인정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요거는 금방 쉬우니까 5분 줄 테니까 빨리 마무리 하시고 밑에 있는 문제들도 쭉쭉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한번 풀어봅시다.
얘들은 괜찮죠? 자, 이제 머리 깨지러 갑시다. 49쪽 갈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다 얘기하는데 총 5개야. 풀 시간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싹 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2개씩밖에 없는데 그 2개씩이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물론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내가 다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5문제들을 다 하나씩 풀어드릴 거고 내 오늘 목표는 무조건 3번까지예요. 3번까지만 하면 돼. 지금 풀면은 죽어나가요. 니네가 머리가 깨지겠죠? 지금부터 내가 30분 동안 한 문제당 10분씩 잡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한 문제당 10분씩 잡아서 할 건데 아마 머리가 깨질 거야. 그래서 내가 아마 풀이를 뭔가 되게 다양한 거를 많이 전달을 할 거예요. 다양한 걸 많이 전달을 할 겁니다. 그 말은 곧 다 열심히 뭐 하란 소리게? 풀이를 외우지는 마시고 이해를 하는 게 목표. 그리고 내가 적으라고 하는 것들은 적고 특히 지금 여기 3개 있죠. 이거는 내가 풀이를 적어도 뭐라는 안 할 겁니다. 물론 손글씨가 바로 올라가긴 할 거지만 그래도 적어도 뭐라 안 할 테니까 적으면서 오셔도 돼요. 대신 부탁은 하나 하자. 복습은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도 문제들이잖아.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얘네들은 단골 문제들이고 얘네들 나올 때 무조건 얘네들은 다 5점 이상으로 달고 나와. 즉 얘네가 3, 4점짜리야. 3쪽, 4쪽에 있는 내용들이야. 싹 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짱쉬운 애는 없는 유형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짱쉬운 없는 유형들이고 짱쉬운 애 없고 얘네들은 다 어디 가야 되냐면 니네 이제 시험 대비 교재 들어가야 그리고 짱 중요한 좀 들어가야 그쯤 들어가야 좀 이제 고난도 문제로서 어느 정도 인식을 받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쯤 가야 나오는 문제들이고 되게 아쉬운 거는 학평에 많이 나온 줄 알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평이 없어요, 최근에. 학평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진짜 100% 내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100% 내신형이고 이번 내신 끝나면은 2번 다시 볼 일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번은 중간고사를 보셔야 되잖아.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표형 1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건데 지금 먼저 정리하시면 얘부터 좀 적습니다. 바로 어떤 형태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겠대. 이거 먼저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풀이법이 이 2개 중에 하나에 걸려 있고 만약에 이런 문제,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딱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에 걸려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에 딱 그냥 이렇게 낚싯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건져내서 바로 월척을 낚듯이 그냥 풀어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풀어내면 돼. 그래서 얘는 크게 2가지 형태인데 그건 진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거리를 구해보시면 그러면은 실제로 얘가 2가지 형태로 갈릴 거야. 그럼 첫 번째 형태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얘기하는데 얘 거리를 구했더니 분모는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루트로 주어져 있는 거에서 얘가 fx가 나왔다고 합시다. ft? 이게 낫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ft 이 꼴이 바로 뭐냐면 식이야, 식. 그러니까 분모는 식이 나왔어. 됐어? 분모는 식이야. 근데 분자는 뭐가 없어도 되냐면 문자가 없어도 돼. 뭐 예를 들면 0 같은 거 들어가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0 같은 거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싸 개꿀 정리해봤더니 얘가 절대값은 씌워졌는데 얘가 상수야. 그럼 이런 꼴에서의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최소값을 찾으려고 아니면 최대값을 찾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형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1번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러면 누가 결정하고 있을 거냐면 분모겠어 아니면 분자겠어? 얘네들 최대 최소는 무조건 분자는 숫자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은 분자가 아무런 역할을 줄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값이니까. 그럼 얘네들한테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그래서 누군데?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분모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실제 최대 최소는 누가 무조건 100% 결정이 되냐면 여기 루트가 들어가는 건 관심 없어요. 그냥 ft라는 저 식이 무조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ft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그럼 끝난 거야. 왜? 어차피 최대값을 구하겠다라는 건 이 값이 제일 커졌을 때를 보겠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값이 제일 많이 커졌을 때를 보고 싶다라는 건 그럼 여기 있는 나누고자 하는 게 분모잖아. 그럼 여기 있는 분모가 제일 커야 된다는 소리 아니면 제일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분모가?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즉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실제 ft로 보시게 되면 ft는 무조건 뭐가 될 거냐면 그 ft는 무조건 최소값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ft는 최소값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값이 제일 작고 싶어. 그러면 실제 나누고자 하는 숫자가 제일 커야 돼 아니면 제일 작아야 돼? 나누고자 하는 숫자가? 제일 커야 되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요 최소값을 구할 때는 여기는 ft 집중했을 때 그럼 여기는 ft는 최소값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최대값이 되어야 됩니까? 최대값. 그치 얘가 제일 커야 돼. 그래서 ft는 최대값이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얘네들의 최대 최소는 누가 결정하는데? 이게 마지막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얘네들의 최대 최소는 마지막에 누가 결정하는지만 알면 되거든? 그럼 이거는 구해보면 100% 몇 차씩 나오냐면 2차씩 나와. 즉, 몇 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결정해주는 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거야. 바로 누가?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내가 이 공통수학 2를 처음 시작할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를 되게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걸 다시 한 번 더 응용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얘기할게요. 이 1번 케이스로 쓰는 게 밑에 문제 1-1, 문제 1-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밑에 딸려있는 문제는 다 이걸로 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얘를 중점적으로 아마 연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 밑에 딸려있는 문제들은 싹 다 이거니까 이것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됐지? 그러면은 이런 것만 나오면 참 아름답겠는데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되는가 하고 봤더니 실제로 첫 번째 그래서 일단은 야 여기 밑에 비워놔라. 여기 밑에 비워놔라. 여기 뭐 더 적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워놓고 얘를 오히려 옆에다가 적어놓는 게 나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밑에 비워놔. 한 2줄 정도 더 적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줄 정도 적어야 돼요. 그럼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 그래서 나는 여기 문제를 그래서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케이스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는 6,4라는 점에서부터 나는 저기 있는 직선 그러니까 mx 더하기 y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2m은 그래서 0 여기까지 잡아줄 때 얘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게 1번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얘네 실제로 구했더니 나는 루트 그래서 나는 분모 그러니까 나는 x의 제곱이니까 m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1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그대로 때려 넣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6m에다가 나는 4를 더해주고 나는 또 몇 m까지 더해줘야 되냐면 2m까지 더한 거에 대한 절대값.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리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여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인데 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분자가 얘가 8m 더하기 4가 나옵니다. 다시 여기 있는 2번 꼴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분자가 숫자여야 되는데 분자 숫자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지금 이제 상수가 아니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는 2번 꼴처럼 풀면 된다요? 아니면 안 된다요? 절대 안 된다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게 2번 또는 3번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거나 이렇게 연결되거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3번으로 가게 되는 경우처럼 즉 지금 여기 문제처럼 실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분모도 여기 있는 루트 나는 여기 있는 얘가 ft 다시 얘가 10이 나왔고요. 분자도 절대값을 씌웠는데 얘가 현재 gt 둘 다 위아래가 식이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모두 다 계산해 봤더니 식이 되는 경우 이게 2번. 됐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일 때
그럼 이런 경우일 때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증명을 해봤어요, 다. 그래서 얘네들 실제 증명을 좀 해보면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그냥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밖에 안 물어봐. 최소값은 잘 안 물어보고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를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의 최대값은 그러면 사실 누구냐?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직선을 지나고 있는 점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무조건 항상 지나고 있는 점이 있을 거야. 왜?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고 있는 정점이 있겠지. 맞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최대값은 바로 뭘 구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얘네 1번 바로 직선의 뭘 구해주시면 되냐면 정점 구합니다. 그럼 나는 직선의 정점을 구한다라는 건 상수.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문자지. 그러니까 문자 m에 영향을 받는 친구 아니면 안 받는 친구. 문자 m에 영향을 받는 친구 안 받는 친구? 안 받는 친구. 다시 그러니까 m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저기서도 m이니까 여기는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점을 찾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점을 찾아.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게 지금 현재 1번이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직선의 정점도 찾지만 그 직선의 정점과 더불어서 같이 한 번 더 찾아주는 게 두 번째 바로 누구도 찾냐면 저기 있는 제 점을 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그 정점과 점이 누구와 지금 이제 수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냐면 이 직선과 수직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때가 제일 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그래서 실제로 바로 뭐냐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점 A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요 A와 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때 A와 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선이 있을 건데 얘네들이 모였을 때 최대를 이루고 있냐면 수직 관계를 이룰 때 최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두 조건에 만족했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번, 2번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때 얘가 바로 무슨 값을 갖냐면 그때 최대값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가 되니까 이때 이용하시면 되고 최소값은요 증명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최대값밖에 안 물어봐. 만약에 이렇게 분자 분모가 모두 다 식이 나오는 경우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3번 경우는요 2번도 마찬가지지만 3번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일단 뭐 해줘야 되냐면 어쩔 수 없어. 빨리 외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긴 진짜 둘 중에 하나 꺼내 먹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어요?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얘 좀 보세요. 여기까지 정리 다 하시고 얘 좀 보세요. 그래, 오늘 2번까지만 하자. 3, 4, 5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간상 2번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 3, 4, 5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됐습니까? 어차피 니네 토요일날 원방 나가야 돼. 원방 나가면 머리 터져 어차피. 자, 여기 보세요. 원해방정식 나가면 어차피 머리 터져. 왜냐면은 원해방정식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 1단원 중에서 제일 최고봉이야. 이거보다 얼마 안 얘랑 비슷해요. 지금 얘랑 비슷해요. 개념은 괜찮아. 니네가 원이 제일 혐오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은 괜찮은데 문제가 그지 같잖아. 원은 그러잖아. 너네 이제 다음 주가 아니지? 당장 내일 모레야. 내일 모레부터 그거 만나야 돼. 알겠죠? 도망가지 마시고. 8월 됐으니까 이제, 8월이잖아. 원 있네. 오케이. 쉬자. 이러지 마시고. 잘 들어.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자, 렁각 재지 마시고. 잘 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잘 봐. 여기에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둘 다 식이야. 위아래가 모두 다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야? 이거 증명하는 순간 바로 3번 꺼내면 돼. 그럼 여기서 바로 3번 꺼낸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럼 실제로 난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얘네들한테 관심을 두지 않아. 됐어? 그럼 실제 누구한테 관심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봐.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도 돼. 그럼 무조건 뭐 할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직선 mx 더하기 y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2m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요 직선과
그 다음에 얘가 무조건 지나고 있는 정점이 있죠. 즉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고 있는 점이 있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의 정점을 구해봤을 때 그럼 얘네들의 정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m에 대해서 정리한 즉 x 더하기 2의 m에다가 나는 여기 y 더해준 게 0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가 무조건 지나고 있는 정점이 몇 컴마 몇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때 그치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요렇게 주어져 있는 직선과 마이너스 2,0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A점 6,4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뭐 하나라는 걸 보여주시기만 하면 끝난다고요? 이 둘이 서로 뭐 하나라는 거 보여주면 된다고? 얘네 둘이 수직임을 증명하면 돼요. 다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얼마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증명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m의 값이 그냥 튀어나올 거야. 왜? 얘를 정리해보니까 y만 남기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m 다시 뭐냐면 오케이 얘가 기울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실수 m이니까 실수 m은 어차피 기울기를 찾는 게 답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냥 기울기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의 기울기를 구해서 나오게 되는 친구랑 나는 저기 앞에 있는 기울기 마이너스 m을 곱해서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나는 6 빼기 2니까 더하기 2분의 나는 4 빼기 0을 계산해 준 게 마이너스 1이었다.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m값 나와요. 그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그러니까 m은 얼마 하게? 이거 2예요. 그 정답이 2예요, 진짜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어차피 얘네 둘 중에 하나에 걸릴 거거든. 그냥 잘 복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밑에 두 개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분모만 아마 식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끝! 대표형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바라보시게 되면 얘도 봐봐. 근데 얘는 그래도 좀 할만하다. 얘는 좀 그래도 이해하기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좀 하기 쉬우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같이 잡아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읽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되는 조건들이 뭐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킹하시고 그 체킹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분 PQ의 길이를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은 어쨌든 3분 PQ의 길이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 가지 중에 하나에만 두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에만 두면 되니까 과연 점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우리는 선의 길이를 찾을 것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면서 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시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일단 나한테 준 삼각형이 이거입니다. 끄덕끄덕끄덕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나는 요 삼각형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 또한 우리는 친절하게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요 친구를 y는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 아니면은 얘네들을 그냥 진짜 여기 있는 요 점을 잡아서 내가 A점 대놓고 3,0이라고 줬고 요 점을 잡아서 내가 B, y절편 찾아주게 되면 그럼 적어도 우리는 얘가 직각삼각형인 게 드러나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AB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3,0이래.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나오게 되는 애가 그럼 과연 잘 보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을 내가 3,0이라고 잡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잠깐만 3,0이 여기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0은 0이었어요.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얘가 C점이야. 그러니까 나는 B점, C점을 찾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첫 번째로 갑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5는 0이다. 나는 여기서 B점과 C점은 X절편과 Y절편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의 X절편도 찾고 Y절편도 찾겠다.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누군지를 각각 하나씩 찾겠다. 이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X절편 찾을 거니까 Y가 0 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3X가 15가 되는 순간이네요. 다시.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절편은 얼마? X절편은 얘가 0이니까 얘가 죽잖아. 그럼 3X-15가 0이다잖아. 그럼 X가 5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5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좌표를 잡아주시게 되면 얘가 그래서 5,0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게 그러면 누군데? 그럼 Y절편도 똑같이 찾아줄 수는 있으니까 그럼 Y절편을 구한다는 거는 얘가 0이 돼서 날아갔을 때 다시 4Y가 15가 되는 순간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유 분수 나오니까 열받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긴 해야지. 그래서 얘가 4분의 15라는 걸 이용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이 좌표가 그래서 0, 얼마였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냐면 4분의 15였네 라는 거를 잡아주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BC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선분 BC의 길이를 찾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분 BC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X절편이 5였으니까 실제 여기 선분의 길이가 5란 얘기잖아. 됐어요? 그럼 5에 우리는 뭐 해주면 되냐면 제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Y절편의 길이가 이제 4분의 15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 제곱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4분의 1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4분의 15의 제곱까지 구하면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니까 루트 그래서 얘가 그래서 앞에 게 25 뒤에 거는 그래서 나는 16분의 얼마가 되냐면 225가 되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더 하면은 돼. 됐어요? 그래서 얘네 통분하게 되면 그래서 루트 잡아.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16 잡아. 그때 얘 둘을 곱하면 400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을 곱하면 400 나오고 거기에 225를 더해. 그나마 얘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루트는 안 남겼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625랑 16은 다 제곱수 맞아 아니야? 맞아요. 625는 뭐의 제곱이게? 125요. 야, 알고 있으면 편해요. 625는 뭐의 제곱이게? 25. 맞아요. 25의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얘가 4분의 25가 나와요. 됐지? 그러면 봐봐. 그럼 여기 길이가 4분의 25가 된 거거든? 그럼 여기 길이가 4분의 25가 돼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길이가 나와. 왜냐면 얘가 높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높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삼각형 누구를 구할 거냐면 OBC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이 OBC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이거야. 4분의 15에다가 나는 5를 곱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분의 15에다가 5를 곱해서 나는 여기 절반으로 나눠서 나오게 되는 애랑 나는 여기 있는 4분의 25에다가 나는 선분 누구를 곱할 거냐면 5p 곱할 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5p 곱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애의 절반이랑 똑같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 둘이 약분이 되면서 지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준 75가요. 결국 나는 여기는 25 곱하기 3분 5p의 길이가 되면서 그래도 5p의 길이는 나와요. 그럼 5p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5p의 길이가 얼마? 3. 그치. 얘가 3이라는 건 드러납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씨 공간 잘못 썼다 이씨. 왼쪽에다 쓸게요 나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풀이가 긴데 일부러 여기다가 써버렸어. 그럼 여기 있는 얘 4번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그럼 이제부터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누구냐면 이거야. 그럼 이 삼각형, 요 삼각형 요렇게 돼 있는 친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O고 여기가 지금 이제 P고 여기가 C였습니다. 얘 다시 몇 도냐면 90도입니다. 됐죠? 여기가 지금 현재 3이었고 얘가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 5입니다. 얘 압니다. 얼마죠? 끝났죠. 얘 4예요.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평행선을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 있는 얘. 왜?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요 점 3,0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만나는 점인데 대놓고 얘가 몇 도라 그랬냐면 또 90도랍니다. 다시. 그러면은 이 선과 이 선이 또 평행인 거죠. 그러면은 이 선과 이 선이 평행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제 Q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A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시 뭐 하면 돼? 닮음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누구만 알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여기만 알면 되겠네 라는 생각 들어요. 됐어요? 왜? 4에서 얘만 날린 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딱 감 잡아야 되는 건 뭐야? 끝났어. 왜? 여기가 3에서부터 5까지야. 얘가 차지하는 게 얼마야? 얘가 2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친구. 그럼 뭐야? 닮은비까지 다 드러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삼각형 CAQ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삼각형 COP가 닮음이에요. 얘가 지금 이제 무슨 닮음이냐면 AA 닮음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세 각이 다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AA 닮음이라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선분 CA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선분 CO의 길이비를 구한 거랑 나는 실제 여기 있는 요 QC, QP에 여기 있는 얘 QC랑 그 다음에 나는 PC의 길이비를 구해준 게 같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잖아. 다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2대 5가 결국 나는 몇 대 몇이었냐면 X 대 4야. 이거 이용하시게 되면 5X가 그래서 8이 되니까. 됐어요? 그럼 X가 몇 분의 몇이 되는 게 드러나게 되면서 5분의 8인 게 드러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분 PQ의 길이도 찾을 수 있고 선분 PQ의 길이는 4에서 5분의 8 빼주면 정답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해 준 게 정답이니까 정답 5분의 12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잘 봐봐.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쓰긴 썼니 안 썼니? 직선의 방정식을 쓰고요. 실제 내가 손글씨로 올려준 해설 방법은 요거랑은 좀 다르게 풀었어요. 이게 좀 더 쉬운 방법일 것 같고 니네가 중학교 과정을 가지고 그냥 이거 나 문제 푼 거예요. 이거 그냥 진짜 중학교 내용이잖아. 나 지금 이제 고등학교 거 하나도 안 썼죠. 고등학교 거 하나도 안 쓰고 답을 찾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도형은 중학교 것만을 이용해서도 풀어도 돼요, 실제로. 그래서 중학교 것만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잘 들어. 마지막이에요. 자,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원래 내가 지금 해설지에 적어놓은 내용은 여기 있는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의 길이를 알면 어쨌든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닮음인 걸 알잖아. 그럼 닮음비를 얘를 몰라도 찾을 수 있었단 말이야, 원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를 알았어야 되기는 하니까 그럼 여기를 찾고 여기를 찾으려면 어차피 여기 길이는 알았어야 되기는 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닮음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써도 되냐? 굳이 그렇게까지 써야 되냐?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설지에서 들어간 거는 여기 길이를 찾았냐? 나는 여기 길이를 찾아서 푼 걸로 해설지를 업로드를 해놓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풀어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풀어도 답은 나오잖아. 닮은 관계만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한 문제를 풀더라도 풀이가 하나야 아니면 여러 개야? 진짜 여러 개예요. 특히 이거 보면 진짜 여러 개잖아.
니네 해설지에 내가 올려준 방법이랑 지금 내가 여기서 풀어준 방법은 달라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달라요. 됐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다른데 시간은 뭐가 좀 더 빠를까라고 하면 난 이게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차피 여기 길이 구해서 가도 어차피 여기 다 찾아야 돼. 어차피 뱅뱅뱅뱅 돌아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럴 바엔 그냥 차라리 쉽게 찾을 수 있는 걸로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두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3은 못 풀 거거든? 2-3은 원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풀어야지 2-3번은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일단 빼시고 2-2번까지는 그래도 한번 좀 복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 숙제 받아가시고 요거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는 아니고 이거는 내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해 둘 테니까 여기 앞에 있는 난이도 별 하나짜리까지는 푸세요. 알았지? 여기 동그라미 하나짜리까지는 풀어가지고 토요일날 가지고 와. 알았죠? 복습은 잘 해오세요. 토요일날은 본진도 나갈 테니까 책